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행히 오늘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와 달리 지금은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기 위해서 낙폭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보시면 코스피가 3,130.54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12% 소폭 내린 약보합권에서 960.6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950선을 내줬다가 960까지 회복한 상황이고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예요. 보시다시피 어제와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반등 나오고 있는 가운데 HLB는 장중에 8에서 9%의 급등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5.21% 상승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오늘 바닥을 잡는 건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도 저희가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콜센터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 진행해 볼 테니까요. 샵 2034로 콜센터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수장과 함께 현재 시장 무엇이 핫한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웃음기란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 이쯤 되면 저희가 또 물어볼 수 없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그동안 연이어 하락했으니까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은 본 건가요? 바닥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 뭐 상황이 물론 뭐 내일 쉬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오늘 바닥이었는지 확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단정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약 일주일간 급락한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지지 여부가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차트를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면 일단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네요. 안타까운 것은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제 이 거래량이 오히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고 떨어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적고요. 밑에서 하락해서 받치는 거래량이 늘어주면 지금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고요. 빠질수록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후속적으로 매수세가 약하고요. 오히려 올라갈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던 것들이 소위 말해서 매물대화돼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까지는 지금 직전 지난주에 거래됐었던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볼 때는 일단은 단기 바닥을 찍고 횡보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었으니 안심하자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냉정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힘내면서 밑골을 단 건 다행인데 거래량이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 확인했습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다진 건 아니니까 지수 차원에서 모든 종목이 오를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핫한 종목군들을 접근해 봐야 될까요? 오늘 한번 농업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곡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면서 요즘은 뭐 사 먹기도 무섭습니다. 다 음식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요. 안 먹습니다. 예. 소식합니다. 네. 이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곡물이라는 것은 네. 정말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양을 소비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하는 분명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곡물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다양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날씨가 워낙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5월 달인데 설악산에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정도로 날씨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곡물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단 좀 소비가 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가 좀 위축이 됐다가 소비가 외식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존 유지에 필요한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친환경적인 곡물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밀이나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밀 같은 거야 뭐 당연히 우리가 먹거리죠. 하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친환경 바이오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아우르면서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농업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그런 그렇죠. 단어예요. 예. 근데 이 곡물가 상승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2, 3분기 정도 전체로 원자재가와 함께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곡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네.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 상태가 단기간에 회수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에그플레이션 계란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한때 계란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한번 폭등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돼지 가격이라든지 계란 가격이 또 상승함으로써 또 팥 가격도 상승하면서 팥테크라는 또 용어가 나올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실 테고요.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지속이 되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는 뭐 AI가 터지거나 그럴 때는 계란값이 갑자기 올랐고 이번에는 뭐 전체적인 재료값이 올라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밥상 물가가 진짜 오르고 있구나, 에그플레이션이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농업주들이 수혜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농업주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국내적인 농업주들이 있고 글로벌 농업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쪽은 글로벌 시장이 워낙 강하다. 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 거의 과점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면 일단은 뭐 비료라든지 농기자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주식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식품 회사 이런 것들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들에 대한 관심, 서로 간의 경중은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량주가요, 이전과는 다른 트렌드가 또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식량 농업도 예전에 약간 1차원적인 우리가 그렇죠. 직업으로 생각을 예. 했는데 여기에 로봇, AI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죠. 거기에 친환경인 ESG까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점진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 결국 우리가 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지 농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CJ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라질의 밀림을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 이게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ESG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얼마만큼 잘 섭취하느냐도 중요하죠. 우리가 한때 유전자 변형을 했던 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던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단순하게 양으로만 이렇게 좀 치중했다라면 이제는 질로서 농산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기업들은 사실 국내 기업들보다 글로벌 기업들의 파이가 워낙 크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술력, 경쟁력, 가격 경쟁력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농업주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보다 더 뜨겁다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식량주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식량 보국이라는 우리가 그 조금 단어를 사용한 뭐 조금 그 연수이신 분들은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네. 지금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식량도 자원화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식량을 우리가 이제 조금 하는 쪽들에 대해서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께서 네.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쌀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네. 이걸 막상 저희가 다 구매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식량처도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AI가 접목되면서 점점 그 파일을 늘려가고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식량주 안에서 탑픽을 골라보자면 차영수 소장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일단은 뭐 근데 우리가 규모단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맞아요. 네. 예, 저도 수많은 기업들 뭐 경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쭉 봤는데 오히려 이러한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CJ제일제당 같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소비자 가격에 전이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소비자 가격은 나름대로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대한 부담 대신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욕구, 니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오늘 좀 소폭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그 공매도의 상황 속에서도 양봉을 뽑아냈고요. 그렇게 뽑아낸 가격대에서도 나름대로 거래량이 어제 분출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은 좀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결국 식량에 대한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특히 나서고 있는 것들이 CJ 푸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밀키트라든지 이런 먹거리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본다라면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탑픽은 CJ제일제당이다. 목표 주가 50만 원, 손절가 3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02% 약세까지 다 거의 회복해내고 있고요. 오늘은 차영주 소장과 함께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